자, 460페이지부터. 자, 거기 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계획에 보시면은 영세율이란 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에 의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된다. 영세율 제도는 당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 밑줄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 완전 면세 제도. 자, 취지는 수출의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그 밑줄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의 경우 생산 수출국과 수입 소비국에서 각각 과세하면 동일 재화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어디서 과세한다? 수입국, 소비주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주국 과세 원칙. 자, 오른쪽에 7번째 줄 보시면 주의할 것은 영세율 제도는 세율을 0으로 한다는 것이지 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 적용 대상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여야 한다. 밑줄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자, 거기까지만 보고 두 장을 넘겨서 465페이지 면세를 보겠습니다. 면세 제도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과세 표준의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가 없다. 자,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조금 이따 업종을 보겠지만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학원. 그러니까 아이파는 무슨 사업자?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 그러니까 아이파는 사업자 등록을 해, 안 해? 해요. 아이파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이파는 법인이야. 법인. 그러니까 아이파는 뭐에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면세사업자가 개인이면 개인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 다음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면세제도는 당해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밑줄 뭐라고? 불완전 면세제도. 불완전 면세제도. 자,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 생필품 등과 관련하여 누구의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 좋으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는 공급에 있어서 최종 소비 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면 면세사업자 창출한 부가가치만큼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과세되지 않은 만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면세 대상이 있는데,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그 물품과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면세 대상으로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이런 게 면세.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훨씬 많아요? 과세 대상이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다? 주요 면세 대상을 알아야 되겠다. 대충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66페이지의 카테고리별로 생활 필수 재화와 용역. 첫 번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가공되지 아니한, 거기다 몇 줄. 이건 미가공이죠.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돼요. 미가공 식료품. 자,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먹을 수 있는 거. 농축수 임산물 포함. 자, 그런데 가공되지 아니한 미가공이라고 했어요. 미가공.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가공되면 뭐다 무조건? 과세요, 과세. 그럼 가공은 뭐냐? 가공은 뭐냐? 성질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가공은 뭐예요? 성질 변화가 없는 것. 성질 변화가 없는 것. 성질 변화가 없는 것. 성질이 변한다는 건 뭐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모양은 바뀌어도 돼. 그러니까 모양은 바뀌어도 돼요. 네. 자, 농산물 중에 쌀, 보리, 밀, 면세, 과세.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성질이 변하지 않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쌀, 보리, 밀.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예, 안 변하죠. 자, 쌀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우리가 쌀은? 쌀 갖다 이렇게 심으면 쌀이 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벼를 재배하지, 벼가 그래서 가을에 누렇게 익으면 그렇게 잘라가지고 탈곡해서 알맹이만 뽑아내면 그게 쌀이잖아. 근데 우리가 먹는 쌀은 그렇게 알맹이만 뽑아내면 그게 쌀이야? 우리가 먹는 쌀이야? 그거 갖다가 그냥 먹으면 그게 뭐예요? 현미죠? 네.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잖아. 가는 걸 뭐라 그래? 도정이라고 그러지? 도정. 그래서 쌀을 도정하면 그게 뭐야? 쌀 밑자니까 정미라고 그러죠? 정미. 예. 아닌가? 예. 맞죠? 예. 보리를 도정한 걸 뭐래요? 정맥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가공하는 거예요? 가는 거? 성질이 안 변하잖아. 갈아도 쌀이잖아, 계속. 그냥 조금 이렇게 갈아서 껍데기를 벗겨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 보리 그런 거는 뭐야? 과세야, 면세야? 면세된다, 이 말이야, 면세. 그러니까 밀도 당연히 뭐예요? 면세지, 면세. 그럼 밀가루는 어떻게 돼? 밀가루는 과세, 면세. 예? 과세요? 왜? 갈았기 때문에 성질이 변한 거예요. 모양이 바뀌었지. 분말이 된 거는 밀의 모양이 바뀐 것 뿐이죠. 성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도 뭐야? 면세다, 면세. 판단이 됩니까? 네. 그 밖에 과일, 이런 거는. 면세지, 면세 계속. 고구마는 면세, 고구마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팔았어요. 과세, 면세. 면세요? 왜?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군고구마는? 과세요? 과세죠. 익었잖아. 성질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익혀서 팔았어. 자, 쌀은 면세지만 밥을 해서 팔았어. 그러면 과세다 이 말이야. 왜? 성질이 변했으니까. 콩 면세. 콩 면세요. 볶은 콩 과세. 찐 콩 과세. 됩니까? 채소 면세. 삶은 채소 과세. 되죠? 데친 채소 면세. 데친 채소 면세입니다. 면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데친 거하고 삶은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 끓는 물에 3초 내지 4초 3초 내지 4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볶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되면 다 뭐예요? 그거는 성질이 변하는 거다. 다 과세가 됩니다. 모양은 바뀌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우유 우유 과세예요, 면세요? 왜? 이유는 뭐야? 성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면세지. 그 성질이 안 바뀐 거야, 우유는? 자, 젖소에 목장에 놀러가, 목장에 견학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소저 짜는 걸 보여줬어. 소저 짜는데 이렇게 컵에다가 바로 짜가지고 주면 먹어? 먹을 수 있지.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시중에 그래서 나오는 우유는 그렇게 그냥 바로 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멸균하잖아. 살균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살균하고 멸균하는 거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면세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 우유는 과세입니까? 딸기 우유는 과세죠? 왜? 가공됐으니까. 그런 우유를 뭐라고 그래요? 가공유라고 그러죠? 가공유. 그게 성질이 변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사후적으로 커피 우유는 거기다 뭘 넣은 거야? 커피를 넣었나 거기다? 하여튼 그렇게 커피 맛이 나게 넣잖아요. 딸기 우유는 딸기 향을 넣는 거죠? 그리고 가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계란은 면세죠. 계란은 면세지만 삶은 달걀, 구운 달걀 이런 거는 과세된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어요. 수산물은 자, 김 면세야 과세요. 생김만 면세예요. 생김만. 여러분이 저기 사다 먹는 김은 맛김이지 그런 거 맛김이라고 그러죠. 맛김은 과세다. 그런 건 가공된 거예요. 가공. 자,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통박을 굴리는 게 아니라 면세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소비자를 위한 건데 소비자 중에서도 누구? 얘가 아니라 얘다 이 말이에요. 얘는 누구예요? 저소득층 소비자죠. 간단히 말하면 서민이야. 주로 서민이 소비하는 생필품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서민이 아니야. 요즘 서민에 대입하면 안 맞아요. 부가가치세는 1970년대 초반에 도입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언제적 서민? 1970년대 초반 그 당시에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물품에 면세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잘 맞지가 않죠. 자, 생선 면세. 자, 동태 얼렸어. 면세야? 면세죠. 성질 변한 게 아니잖아. 자, 오징어 면세잖아. 수산물이니까. 마른 오징어 과세야? 면세죠. 성질 변한 게 아니잖아. 물기만 빠진 거지. 건조된 거지.
구운 오징어 확실히 과세. 자, 생선은 토막 내서 팔았어.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잘라내고 지느러미 다 잘라내고 팔았어. 과세, 면세. 면세. 모양이 바뀐 거죠, 그거는.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부. 두부 과세입니까? 네, 왜? 네. 가공이 됐으니까. 그죠? 자, 그럼 다시 콩. 면세. 네. 두부. 과세. 네. 두부. 면세되는 두부도 있어요. 네. 자,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깍두기 이런 거. 다 무슨 식품? 발효식품이지, 발효식품. 발효식품. 자, 성질이 변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화학 변화. 네. 그럼 발효는 무슨 과정이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다 뭐야? 과세가 돼야 맞겠지만 면세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말한 이런 거는 왜 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되는 게 있냐?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자, 저기 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사 먹는 김치는 과세요, 면세요? 과세야, 그건. 과세. 여기 이마트에 가서 사 먹는 김치는 과세요, 면세요? 과세요? 네. 거의 면세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럼 이마트에서 어떤 게 과세되는 거, 어떤 게 면세되는 거? 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은 저 한쪽에 가면은 반찬 몰아놓고 파는 데가 있죠. 네. 거기서 파는 김치는 뭐야? 면세요, 그게. 네. 그러면 편의점에서 파는 김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포장이 안 돼 있잖아. 그죠? 네. 포장된 김치는 과세야. 네. 근데 그냥 반찬가게에서 파는 김치는 면세요. 네. 두부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풀무한 두부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과세고, 그냥 저기 재래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한 판에 이렇게 잘라서 파는 그런 두부는 면세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별히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순 가공식품이라고 그래요. 단순 가공식품에 한해서 뭐에 따라서 판단? 포장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뭐만? 단순 가공식품만. 자, 쌀은 면세라고 그랬죠. 중국 쌀은 어떻게 해요? 중국 쌀도 면세합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산도 다 면세예요. 국산, 외국산 구별하지 않고. 자, 근데 2번은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밑줄. 그러니까 이거는 1번하고 달리 뭐만? 국산만 면세. 국산만. 비식용 밑줄. 비식용. 1번은 식료품이에요. 우리가 못 먹는 거. 농축수 임산물. 자, 다만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거의 밑줄. 성상. 1번은 뭐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질. 이거는 성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뿐만 아니라 모양도 바뀌면 안 돼, 이거. 원생산물의 물리적, 외형적 상태 또는 화학적 성질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자, 그래서 따라서, 자, 애완동물은 국산뿐만 아니라, 국산만 면세, 외국산은 과세. 판단이 되나요? 관상용 금붕어, 국산만 면세, 외국산은 과세. 낚시용 갯지렁이도 수입해요. 국산만 면세, 수입품은 과세. 자,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3번, 수돗물 면세.
4번 연탄과 무연탄만 면세. 그 밖에 탄은 다 과세입니다. 번개탄, 조개탄, 착화탄 이런 거, 갈탄 이런 거 다 면세. 아니 과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물론 소비자지. 이거 어떤 소비자나? 서민이라고 그랬잖아. 서민. 너 언제적 서민이라고 그랬어요? 1970년대 초반에 서민이라고 그랬지. 그 당시에 서민들은 주로 에너지원이 뭐예요? 연탄이다 이 말이야. 연탄. 그럼 연탄 불 꺼지면 서민들은 뭘로 불 붙여? 신문지 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불 붙였다는 거야. 뭘 사다 못 쓰고, 번개탄은 사다 못 쓰고. 번개탄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당시? 부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죠? 지금하고는 안 맞아. 5번, 여객 운송 용역. 면세. 자, 다만 항공기, 우등고속,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 대여사업,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는 과세. 자, 고속버스는 우등고속만 과세. 일반 고속은 연세. 자, 그래서 버스는 우등고속만 빼고 다 면세. 기차는 고속철도 빼고 다 면세. 자, 택시가 과세라는 거. 택시 과세. 지하철 면세입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남산 케이블카 과세 면세요. 한강 유람선 과세 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볼 때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야. 뭐가 면세라고? 여객 운송 용역이죠. 그럼 케이블카는 과세입니까? 아닙니까? 케이블카는 여객 운송 용역입니까? 관광 목적이지. 그러니까 한강 유람선도 과세예요.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여성용 위생용품 면세. 자, 두 번째, 의료 보건 용역과 혈액.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자, 수의사는 애완동물 진료는 제외, 과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장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그러니까 각종 뭡니까? 병원이 면세 업종이에요. 자, 뭐는 빼고 그 밑에 보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미용 목적의 피부시술 이런 거는 과세. 자,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다 뭐예요? 과세 업종입니다. 과세 업종. 자, 근데 다만 어떤 성형만? 미용 목적의 성형만 과세. 치료 목적의 성형은 그땐 계속 면세고. 점 하나 빼도 다 과세예요, 이제. 예전에는 다 면세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용 목적은 다 과세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종교 관련 재화와 영역, 교육 영역, 학원이 면세 업종입니다. 단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만 면세. 그러니까 무인가로다 걸리면 과세됩니다. 그때는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6번에 도서 대여 용역 면세. 자, 책은 대표적인 면세 재화예요. 사서 봐도 면세고 빌려 봐도 면세입니다. 다만 자, 광고는 제외한다. 자, 신문, 잡지 판매는 면세지만 신문, 잡지에 뭘 실어줘? 광고 실어주고 대가 받는 건 과세예요. 예술 창작품, 비영리 예술행사, 비영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자, 그러니까 직업운동경기는 과세입니다. 프로야구 보러 갔어. 과세. 프로축구 보러 갔어. 과세. 고교야구 보러 갔어. 면세. 그것도 똑같이 입장해 봤죠. 그러나 그런 그 아마추어 경기는 대회 경비 충당하려고 받는 거예요. 프로 경기는 비즈니스죠. 그건.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의 입장. 자, 그런데 에버랜드, 서울랜드 여기도 동물원 있죠. 식물원 있고 그런 데는 과세입니다.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자, 그런데 거기 학원은 면세업종이라고 그랬는데 맨 밑에 보면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무도학원은 뭐예요? 태권도가 아니라 뭐야? 춤 가르치는 학원, 댄스. 오른쪽에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생산 요소, 금융, 보험 용역. 자, 그러니까 은행, 보험사 이런 거 대표적인 면세업종. 토지의 공급, 밑줄, 토지, 땅 대표적인 면세체와 저술과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그 밖에 기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주택, 임대, 그리고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의 임대 용역, 면세입니다. 자, 이거는 주택 임대는 공급자가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공급받는 자가 누구야? 세입자죠? 과세하면 임대료에 뭐가 포함돼? 10%가 포함되잖아. 누가 부담해야 돼? 공급받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잖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조 담배 중 일부,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연세. 자, 수집용 우표는 과세. 4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연세. 자, 6번 보세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자, 국가 등에 대가 받고 공급하는 거는 과세예요. 자, 근데 4번에 계속 보면 단 소포품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뭐야 이게? 우체국 택배. 우체국 택배 과세. 우체국 택배 면세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택배 사업자하고 형평이 안 맞죠? 과세됩니다. 7번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 용역. 국민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등등. 그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장. 자,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자, 토지와 건물은 재화입니다. 재화. 그래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 거, 임대는 서비스 공급이다. 자, 그럼 그랬을 때 토지는 대표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면세재화, 면세. 자, 그런데 건물은 과세재화입니다. 근데 건물 중에 어떤 거? 국민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면세. 자, 임대는 원칙적으로 둘 다 과세야, 과세. 근데 뭐는? 주택과 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세입자한테 전가되지 말라고 면세.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빨리 판단해 보세요. 과실료, 면세, 수돗물, 면세, 우등고속, 과세, 상가임대, 과세, 주택임대, 면세, 토지공급, 면세, 일반 건물, 과세, 광고, 과세. 자, 그래서 이 정도 대표적인 면세제화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제 406페이지로 가서